한 달에 서너 번씩은 연락이 오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아주 빨리 진료 예약을 해줄 수 있겠냐. 사람들은 의사끼리 다 친구고 잘 아는 줄 알아요. 친척이나 친구 의사 협박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동네의 어떤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가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을 지정해서 예약을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암 환자 전문 병원을 시작한 의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병원을 못 믿는 게 있고, 기왕이면 대한민국 제일 큰 병원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 그 중에서도 과장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KTX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두세 시간이면 서울로 다 오니까 기왕이면 서울 가서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지방에서 나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연락이 오죠. 다 하는 소리가 자기 아는 사람이 무슨 암을 진단 받았는데 이 형 여기는 못 믿겠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한테 아주 빨리 진료 예약을 해줄 수 있겠냐. 맨날 전화 받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만 해도 대학병원이 4개인가 5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병원들이 암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하는 선생님입니다. 종양내과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 일을 10년, 20년 반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 아니겠어요? 다만 케이스가 작은 희귀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지방에 많지 않으니까 희귀병들이 모여있는 대학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은 지방대학도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로 오실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암에 대해서는 치료가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하나, 부산대학에서 하나, 충북대학에서 하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치료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병원에서 뭐 폐암이 좀 의심이 돼. 그러면 이제 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펫 찍고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검사하고, 이 검사에서 이러면 이 검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이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도 가이드라인이 다 돼 있고, 수술 후에 항암을 뭘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하는 사기암이야. 첫 번째 항암을 뭘 할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항암제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고, 항암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표준 치료는 대한민국 어떤 암센터를 가도 동일하게 검사와 치료가 진행된다.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게 치료가 한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한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뭐 항암 방사선하면 보통 1년 걸려요. 그러면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가까운 곳에서 검사하고 치료하러 다녀야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검사할 때마다 올라오고 검사 결과 볼 때 올라오고, 특히 방사선은 2달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서울에 오면 고생만 하고 오히려 환자가 더 불안해한다. 이렇게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서울에 올라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은 주로 3가지 치료만 하잖아요. 국소적으로는 수술하고 방사선, 전신으로는 이제 항암, 이렇게 되는데, 재발하거나 전이 되면 수술 방사선을 못하고 항암만 해요. 처음에 치료하고 2년 후에 재발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약으로 항암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암은 그 항암제 쓰다가 내성이 오면 그 다음에 바꾸고 2-3번을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암은 한 번 바꾸면 이제 표준 치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임상을 하는 거죠. 항암제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항암제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 게 1980년대부터예요. 오히려 항암제가 있는 암이 드물어요. 항암제가 없는 암이 더 많은데, 많은 사람은 항암제가 항생제나 고혈압 약처럼 엄청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비뇨기과 쪽에 뭐 방광암이라든지 뭐 두경부암 쪽은 그 암에 특화되어 있는 항암제가 없어요. 다른 암에 쓰는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죠. 특이한 암이라든지 기존의 표준 암 치료를 다 했어. 약을 썼는데 내성이 오고 이제는 표준 약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뭐냐면 임상 연구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다른 암에 쓰는 거를 써보는 연구, 그것도 연구예요. 이거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뭐 서울대학의 A 교수가 손들고 부산대학의 B 교수가 손들고 그거 갖고 연구해보는 거예요. 했더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그럼 이제 그게 또 다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대학 어느 교수를 찾아갔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저희 병원에도 재발 전이 돼서 교수님이 이분이 마지막 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요. 이 약이 언제 내성이 생겨서 못 쓸지 모르니 지금부터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님과 똑같은 상황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떤 임상약을 쓰는지 알아놔라. 그러면 항암 적었으니까 항암 하지 맙시다. 그때 알아보면 늦으니까 이걸 알아놓으면 그때 가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마다 대학마다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의사 협박하지 말고 사람들은 의사끼리 다 친구고 잘 아는 줄 알아요. 그거 안 그럴걸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게 있죠. 자기 학문에 대한 자존심. 나는 이걸 이렇게 치료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다른 의사는 뭔 소리야. 이게 최고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즘은 다 의료 전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개인 병원이나 2차 병원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동네에 어떤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 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병원에 연락하면 빨리 예약할 수 있어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협진병원인 경우에는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을 지정해서 예약을 바로 이 환자를 해줄 수 있어요. 자주 다니는 개인 의원의 원장님한테 진료 의뢰를 부탁하는 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좀 나가본 적도 있지만 자극적으로 조미료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무슨 암의 증상 이러면 병원에 가봐라 뭐 이런 게 많은데 암 환자만 본 지가 20년 다 돼가거든요.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100명 중에서 95명은 다 황당해갖고 와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건강검진했더니 암이래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권장해주고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 또 국민들 의식수준이 깼기 때문에 건강검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요. 자기는 진짜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자기는 의료보험 왜 내는지 모르겠대.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 그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암이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술 먹으면 속도 쓰리고 가끔 소화도 안 되고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그때 술 먹고 속 쓰릴 때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딱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암을 치료하고 나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한 거야.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 이것도 뇌암인가? 5년 전에 위암이 뇌로 전이 갔나? 허리가 아파. 척추암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이 진단받을 때 우연히 발견했듯이 증상이 없듯이 재발해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3개월, 6개월마다 검사하잖아요. 그때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건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 좋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챙겨야 될 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체중이 막 빠지는 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계속 평생 20년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너무 좋아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췌장암이야. 폐암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데 5, 6개월 사이에 한 10%가 빠졌네. 10% 그럼 많은 것 같지만 여자분들 보통 50kg 나가면 5kg예요. 그러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소변의 습관이 좀 바뀌는 경우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는 대장암 발병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배변이 좀 바뀌어. 옛날에는 정말 황금색 바나나 병같이 보던 사람이 뻑하면 설사한다든지 예전처럼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자꾸 변이 가늘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대장내시경 꼭 해보셔야 돼요. 소변도 그렇죠.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실질적 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뭐 자다가 한두 번 깰 수 있는데 자주 된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남자들 같으면은 전립선 쪽으로 한번 초음파를 해보시고 혈액 검사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밖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 피부암 같은 거, 점이 있는데 딱 봐도 좀 무섭게 생긴 놈 있잖아. 막 시커멓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거기 막 털도 나고 멀룩달라고 하다든지 경계도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런 건 안 좋아요. 이런 건 미리 떼면서 조직 검사 해보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있는 암이 이제 유방이잖아요. 유방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유방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3명이 만져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4, 50명 중에 1명만 암이고 나머지는 다 양성 결절이죠.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 유방은 자꾸 치밀해요. 단단해요. 치밀성 유방이기 때문에 잘 뭉쳐요. 양성 결절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배운 사람은 걱정만 해. 노력은 안 해. 제일 좋은 게 뭐냐? 평소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건강검진. 안 아플 때 해야 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크게 특히 암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알 거야. 암은 엄청난 증상이 나타날 거야. 폐암 환자는 기침 해대고 각혈하고 대장암 환자는 혈변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진행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하니까 나는 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진단받아갖고 허탈해갖고 와.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올해 4시간이니까 위암 말기래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피검사 한번 하면 모든 검사 다 하는 줄 알아. 만성 간염 환자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하고 그리고 초음파 하는 게 권고사항이거든요. 만성 간염 환자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건강검진 안 받아요, 대부분. 그러다가 뭐냐면 간은 멀쩡한데 폐 안 걸려서 와. 대학병원은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해요. 고혈압은 순환기내과 선생님이 봐. 당뇨는 내부분기 선생님이 봐. 다 따로따로 봐요. 당뇨 검사하면서 뭐 고지혈증 검사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나는 병원을 3번 바꿨대. 내 주치를 믿을 수가 없대. 이 사람은 엑스레이 찍으면 이 말하고 초음파 찍으면 또 딴 소리하고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하고 말 다르고. 그래서 명의가 뭐냐, 마지막에 간 의사가 명의예요. 아니 펫이 제일 비싸고 제일 정확하면 처음부터 펫 딱 찍어버리지 내가 돈이 없나, 쓸데없이 막 2박 3일 입원해서 검사하고 왜 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다.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CT도 마찬가지고 펫도 마찬가지고 MRI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펫이 제일 정확하냐? 아니에요. 펫이 제일 대충 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야. 펫에서 보니까 이 목에 이상한 놈이 많네. 대충 이상한 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저 이상한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CT, MRI 이런 거 찍고, 저 이상한 놈이 암이네, 경추 디스크였네. 암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게 조직검사잖아요. 조직검사 3번 합니다. 처음에 건강검진이나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보거나 초음파를 봤는데 이상한 놈이 있어. 그걸 바늘로 떼서 조직검사 하잖아요. 그럼 암이 나왔어. 그럼 이제 대학병원 가서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다 뒤져가지고 수술이 가능해. 그러면 디자인을 하는 거지. 어디까지 자를 거야, 어느 방향에 메시에 있는 임파선까지 긁어낼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음파나 CT나 MRI나 펫은 다 뭐예요? 그림자로, 영상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화질이 좋아졌어도 그림자로 추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열고 들어가 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복막전이, 췌장암이나 이암이나 뭐 난소암이 일기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복막에 좁쌀같이 쫙 깔려 있어.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CT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건 사기예요. 그러면 닫고 나오는 거예요. 오픈 앤 클로즈, 수술 불가. 그래서 항암만 하는 거예요. CT나 펫상에서는 여기만 암이 있어서 이까지 절단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여기 암이 있대네? 그러면 더 잘라야지. 못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하고 다 절단하고 나온 걸 갖고 3번째 조직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지. 근데 조직검사 3번이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수술 전에는 일기라서 2시간 만에 나올 겁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뭐 7시간 만에 나오더니 임파선 전이가 갔다는 둥,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병원 바꾸고 의사 바꾸는데 그러지 마세요. 의학의 한계예요. 3번째는 또 뭐냐면은 병을 낫는다 안 낫는다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고혈압이 치료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노화가 일어나고 변성이 돼서 온 질병은 다시 옛날의 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뭐냐? 내가 작년까지는 당뇨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는데 올해 건강검진하니까 나는 이제 당뇨인 사람이 됐네?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당뇨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당뇨가 없던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당뇨가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산에 가서 막 뛰고 막 채식하고 그래. 이제 당뇨가 낫겠지? 그러면서 이제 당뇨가 안 먹고 삼겹살에 소스를 딱 먹어서 제트리 당이 300이야. 이거 왜 다 때려쳐? 나 치료 안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퇴직하지 마시고 산에 가지 마시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족과의 생활 그대로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로 바꿔나가시면 다소 불편하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